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 잠수함이 주는 군사적, 위기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첨단 잠수함을 가지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미국과 세계 해양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 역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잠수함 전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개발된 중국의 핵잠수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한 반전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 조선의 가치도 반대급부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해 9월 중국 저급으로 알려진 신형 핵잠수함 타입 041형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해외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군사 문제를 다룬 전문성과 미해군 잠수함 근무 경험 그리고 상용 인공위성 영상 사진 분석에 따라 이번 저급 잠수함 침몰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가지 반전 소식이 전해졌는데 침몰한 저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AIP 디젤 잠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신 메타디펜스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침몰 사고가 발생한 중국 우한 조선소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이 전무하며 유한급과 같은 재래식 잠수함만을 건조해왔고 침몰한 잠수함 옆에도 파키스탄 수출용인 한고르급 디젤 잠수함이 포착되었으며 위성 사진을 통해 침몰 잠수함의 크기가 한고르급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서방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침몰한 저급 잠수함이 AIP 디젤 기반 잠수함이며 다만 동력 체계를 보조하는 소형 원자로가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이 현재 많은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AIP 시스템과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의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소형 원자로 탑재가 부득이하며 이 역시 통합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침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할 여력이 있으면서 왜 굳이 신형 AIP 디젤 잠수함을 개발하려 한 것일까요? 이는 중국 핵잠수함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명확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큰 소음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핵잠수함은 냉각 펌프와 터빈 시스템으로 인해 큰 소음이 발생한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첨단 방음 설비와 저소음 프로펠러 설계로 소음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2019년 11월 21일 미해군 정보국은 그간 적발된 중국 해군 진급 전략핵 잠수함과 쌍급 핵추진 잠수함의 소음 수준을 러시아 핵잠과 비교하는 도표로 공개했는데 1960년대에 건조한 러시아 빅터급보다도 더 큰 수준으로 200데시벨에 근접한다고 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100에서 110데시벨 수준이며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 핵잠의 경우 130데시벨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미 제7함대 사령관 프레드 카처 중장은 중국 해군 핵잠수함을 두고 빈 깡통에 돌을 넣고 흔드는 수준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세계 곳곳에서 중국 핵잠수함이 적발되는 망신을 수차례 당하기도 했고요. 은밀성이 최대 강점인 잠수함이 큰 소음으로 인해 적에게 손쉽게 노출된다면 이는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득불 중국은 AIP 디젤 전기 추진 재래식 잠수함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가 또 있다니 너무 좋아. 중국이 신형 저급 디젤 재래식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했던 시기는 2022년. 당시에는 중국이 독일산 잠수함용 MTU-396 디젤 엔진을 민군 겸용 꼼수를 통해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신형 디젤 재래식 잠수함 사업이었지만 웬걸 2022년 하반기 독일이 디젤 엔진의 민군 겸용 사용조차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중국조선산업공사의 자회사인 허난 디젤엔진 유한공사에 자국산 디젤엔진 개발을 명령하였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중국산 디젤엔진 CHD620이었습니다. 속전속결 아주 빠르게 2023년 중국 군사표준 인증을 획득, 한 달 뒤인 8월에 인증을 발행, 2024년 실제 저급 잠수함에 탑재되게 된 것이죠. 번갯불에 콩구원 먹듯 시기에 맞춰 개발된 중국산 디젤엔진, 성능은 둘째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AIP 디젤 잠수함 S26을 도입하기로 한 태국은 독일산 디젤 엔진이 아닌 중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수를 거부하면서 그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태국은 중국 디젤 엔진이 수중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우리 병사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파키스탄이 도입한 한고르 잠수함의 중국산 엔진이 먼저 사용되고 난 뒤 3-4개월 후에 다시 재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태국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원하는 것은 진짜 국방력 강화가 아닌
국방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기이니까요. 군사 전문가 벤자민 자워키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순전히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태국은 잠수함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와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국은 결국 구매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태국의 중국산 잠수함 도입 결정은 사실상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겠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심지어 불안정한 중국산 디젤 엔진으로 자국 군인을 볼모로 삼고 그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해상 무기 체계 가운데 유독 잠수함 사업은 한탕에 먹기 좋은 사업인데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은 국민들에게 우리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에 자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정부를 향하는 비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전략적 무기이자 상세 지원 및 계약이 군사 기밀로 보호되기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소나 측에 비용을 물었을 때 업체가 공개를 거부했으며 이는 군사 기밀로 밝힐 수 없다, 이 한마디면 끝이랍니다. 더군다나 일반이나 민간 기업에게 공개가 될 수 있는 군함들과 달리 잠수함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이 과정에서 손쉽게 리베이트나 정치적 뒷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스콜펜급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리베이트가 오간 사건이 밝혀져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도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정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업체나 군이나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조선업체 또는 국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진영에서는 잠수함은 물론 조선업 전체를 따져봐도 한국밖에는 현재 답이 없는 상황이죠. 지난 11월 20일 한국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일본이 자진하여 입찰 참여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배수량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순수 사업비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해 총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가와사키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기한 내 납기 불가 문제로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의 경우 잠수함 생산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분담해 매년마다 한 척씩 건조하고 있어 두 회사의 제한된 건조 능력을 고려할 때 자위대에 납품할 물량 지적도 빠듯한 상황이다 라고 일본 조선업의 위기 상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신규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어서 기술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건조와 부품 공급에 관련된 인력들 역시 노령화에다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을 제치고 수주를 따내도 잠수함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최근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잠수함으로 160억 헥처 먹다 적발되기도 해 분위기가 침통하기도 하고요. 반면 한국의 경우 하나오션이 최근 장보고 3급을 설계 및 건조하였고, 이어서 진행된 장보고 3 배치 2급도 대규모 설계 변경이 진행된 모델이므로 상당한 기술력과 인력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범고래급 특수선 잠수정 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으며 장보고 3급 기술 자료도 가지고 있어 하나오션 못지않은 인프라를 형성한 상태이죠. 실제로 하나오션은 장보고 3 배치 2급 잠수함 3척을 모두 낙찰받아 3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클래스를 보여주었고, 이를 시찰한 캐나다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세계 조선 건조 점유율 빅3로 불리는 한국, 중국, 일본 중 일본 조선업이 크게 휘청이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 세계 조선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서방 진영의 대부분의 물량은 한국이 독식하게 되는 꿈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캐나다가 2014년에 발주한 신형 전투함 15척 도입 사업이 최근 부족한 조선 역량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CSC 사업은 당초 260억 달러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4배에 가까운 840억 달러까지 비용이 급증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 건조 비용만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면 하나로 140조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지경인데, 앨런 윌리엄스 전 국방부 물자차관보는 최종 설계와 비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고비용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저 재앙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도 140조 원은 오버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15척을 건조하는 데에 투입된 회사는 영국 BAE 시스템즈, 미국 로키드 마틴, 그리고 캐나다 어빙주선소 3곳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였고, 14년에 발주한 15척 도입 계획의 최종 인도 예정 날짜는 2050년이기에 그 정도 비용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체계 개발 및 설계 다 빼고 실제 건조에 필요한 시간만 15척에 25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미케의 고임금 인력과 값비싼 자재, 시설,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140조 원이 무조건 말이 안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만 겪는 문제가 아닌데요. 미해병대 출신인 엘츠프리 소령은 조선업의 경우 중국이 세계 시장의 46.59%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이 29.24%로 2위, 일본이 17.2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고작 0.13%에 불과하여 자체 자승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은 냉전 1200명이었던 게 300명으로 4분의 1로 확 줄어들었죠. 괜히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한국에 조선업 좀 협력해줘라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 진영의 조선업이 몰락하고 있는 현재 대안은 오직 대안뿐입니다. 조선업의 후발주자로 시작했던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조선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해양강국으로 우리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가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 일단 한국에 전화해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